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호행 누교 교주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반 정도 됐어요. 한 8시 반 정도 나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거의 24시간 지금 먹으면 한 4번 먹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먹습니다. 몸이 지금 빈속인데 먹어도 된대요. 약간 든든한 빈속 아시죠?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그 상황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별론데 그걸 내가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죠? 먹겠습니다. 반반 나눠 먹을래요. 이가 놀랄 수도 있어요. 소화한다고 분명히 신호를 보냈는데 그래도 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검색을 해놨어요.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의 위대한 소설 작품 안나 까레니나의 첫 구절을 알고 있나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엇비슷하고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톨스토이 안나 까레니나 중에서 행복한 가정은 다수의 조건이 다 맞아. 그래서 불화가 없는 가정이라 그 모습은 비슷하지만 비슷하다. 조건이 다 맞다 이거예요.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그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만 틀어져도 불행의 나락으로 빠지기에 그 모습이 제각각이라는 톨스토이의 명언이기도 하다. 뭐 저도 태어나서 이 구절을 처음 읽어봐요. 뭐 톨스토이 책을 많이 안 읽었으니까. 근데 총균세 유튜브 고독한 낭독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자꾸 이 말씀을 인용을 하더라고. 그래서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 찾아봤어요. 자다깨 냈으니까 찾아보니까 정확히 한번 읽어보자. 뭔 말인지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오네요. 한 가정의 행복의 조건은 뭐 신랑 일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아들 딸들 별 문제 없이 회사 잘 다니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누구나. 저도 한 가정은 아니지만은 한 남자로서. 근데 이제 행복한 가정은 그런 조건들이 다 맞아요. 건강하고 일 잘 풀리고. 근데 불행한 가족은 뭐 누가 아프다거나 집안에 아픈 손가락이 있다거나 뭐 실직을 한다거나 그래서 어떤 조건 하나가 빠지면은 행복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냥 그런 분들은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법칙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조가 맞습니다. 이게 이분이 낙엽에 물을 넣어가지고 낙엽 하나 좀 더 최대한 많이 보여줘야지. 어제 주문도에서 아침에 유튜브를 하는데 콘크리트 아스팔트는 아니고 그냥 섬에 가면은 이제 콘크리트 찻길이 있잖아요. 부둣가 뭐 이런 데. 얘가 바람에 날려와서 이제 저쪽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있더라고. 제 유튜브 강의를 듣더라고 유심히. 그럼 이제 허벌판 콘크리트 뭐라 해야 돼? 평평하니까 날려가야 돼 저쪽으로. 그냥 딱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더만 또 앉아서 제 강의를 듣고 있네. 안 가고. 원래 뭐 가림막이 없어서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날아가는 거야. 어떤 영혼, 외로운 영혼이 낙엽에 들어가서 양기수하고 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종이컵에 물을 넣어놨어요. 어제 밤새고. 왜냐면 지갑에 넣어갖고 왔는데 바짝 말랐더라고. 그래서 다시 물을 넣고 일단 접시를 사서 이렇게 올려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너무 길게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얘가 뭐 잘 자라든 못 자라든 저는 사랑을 줄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괜찮습니다. 우리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라고 나오더라고. 뭔가 성취하는 것보다도 우리 여자 남자 사귈 때 그 과정 막 설레이고 좋잖아요. 그죠? 막상 결혼에 살면은 그 설레임이 다 어디 간지 몰라. 저는 결혼 안 해봐도 저도 사귀어봤으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애쓰고 뭐하고 해도 하고서 막상 이제 내 사람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좀 재미가 없다. 설레임이 없다. 설레게 해야 된다. 그 이제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 끝없이 부부가 결혼해서 끝없이 깨어고 있고 아주 사소한 그 칭찬거리도 집어서 칭찬해주고 아 자기 최고야 어떻게 그런까지 디테일하게 그리고 약간 단점은 덮어두고 그게 지혜죠.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인간관계가 그래요. 끊임없이 주고받아야 돼. 끊임없이 뭐 사랑의 말을 주고받든 뭘 재물을 조금 사소한 걸 주고받든 주고받아야. 만약에 누가 결혼식 하는데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안 갔어. 아는 사람인데 그러면 주고받는 게 끊긴 겁니다. 아무리 과거에 뭐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인간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미 지나간 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걸 꾸준하게 주고받아야지. 10년 20년 막 고향 친구인데 나는 지 어머니 돌아왔을 때 내가 갔는데 이놈이 나 할 때는 안 와. 주고받는 게 끊긴 거예요. 과거에 내가 걔한테 뭐 소용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깨어있고 내가 혹시 뭐 실수한 거 있나 되돌아보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양기수는 양기수 너는 이게 저는 핵심이에요. 양기수 너는. 자 제가 글을 읽고 지금 울금을 먹었잖아요. 저는 산삼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술을 그렇게 쳐드셨어도 지금 살아있는 죽을 줄 알았어요. 하도 몸이 사지가 지금 안 아픈 데가 없고 막 뻐근하고 그래요. 한번 놀러 갔다 오면 후유증이 생기더라고.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기사를 보니까 부산에서 뭐 70대 운전자가 인도로 쳐들어와서 뭐 어머니가 뭐 어떻게 되고 딸이 어떻게 되고 했다고 하더라고.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문명이라 할 수도 있는데 참 그래요. 진짜로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 보고 횡단보도 건널 때 파란불이 빨간불이다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안전만 생각하면 빨간불에 건너는 게 낫습니다. 빨간불에 스마트폰 보고 걸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횡단보도 건널 때 인도로 쳐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인도 사람 다니는 길을 다니면서 뭐 어디 차가 돌진해 올까 그 걱정하면 그 정신 이상 생깁니다. 다만 우리가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널 때만큼은 인도도 들어오는데 사람 영역으로도 차가 쇳덩이가 들어오는데 차도에서는 당연히 더 위험하다. 차도에서 더 들을 확률이 높잖아요. 음주운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참 저는 제가 엊그저께 택시 타고 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음주운전이 안 없어지나. 양기수가 법무부 장관 오면 그냥 발표하자마자 없애버릴 것 같은데 바로 법정 구속 시키면 돼요. 음주운전 왜 그걸 못해. 그것도 이권이 있나 뭐 기득권이 있나 명분도 있잖아요. 누가 음주운전 법정 구속을 반대하겠어. 그 쉬운 걸 아무도 못하네. 뭐 3세번이니 뭐 이번에 어떤 뭐 운동선수 그게 처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 명분도 있어. 제가 어제 그제 산만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 있잖아요 유튜브에 범죄 드라마 이제 그걸 틀어놓고 잠을 잤어요. 계속 잤습니다. 자다 깨다 듣다 보면 뭐 강도 살인을 했는데 징역 15년을 주더라고. 예를 들어서 20대야. 근데 미국 걸 한번 또 보잖아요. 또 비슷해요. 근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플러스 30년이 또 붙어. 아예 그냥
못 나오는 거야. 아예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자체로도 못 나오는데 거기에 플러스 30년을 비슷해요. 사람 죽이고 그것은 왜 그러지? 아 도저히 그 형량 보면은 그 계획살인을 했는데도 20년이 안 돼. 또 나와서 그럼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전과 막 몇 번 있다고 하잖아요. 왜 도저히 이제 내가 형량 특집은 잘 안 봅니다. 왜 뚜껑 열릴까 봐서 사람 죽이고도 십몇 년 받고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아침부터 너무 어두운 얘기만 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라.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좋을지 더 좋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말이 길어지면은 없던 잘못도 생긴다. 떠올릴 때 웃음이 나오는 얼굴. 찬자. 우리가 900만 원이 있어. 예를 들어서 9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모으려고 하잖아요. 대부분이. 내가 900에서 100만 원 더해서 1000만 원 채우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웃음은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100만 원 빨리 채우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900이 있어. 근데 양기수 100만 원 주고 양기수 힘들다니까. 제 유튜브입니다. 100만 원 일단 양기수 힘들다니까 100만 원 쓰라고 주자. 그럼 난 800으로 줄어. 1000원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막상 100만 원을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잖아요. 뭐 기부를 하든 뭐든. 그러면 마음의 평온이 옵니다. 저는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제 유튜브입니다. 누군가한테 돈을 쓸 때 마음의 평온이 오고 암세포는 사라져가요. 근데 900에서 1000으로 갈 때 마음의 평온은 기부한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암세포하고 투쟁을 해야 돼. 욕심이 생길 때 암세포는 게 사람의 욕심을 먹고 하는 것 같아요. 암세포는 기부하는 걸 제일 싫어해.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걸 무지 싫어합니다. 그럴 때야 자기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실제로 진짜 제가 옛날에 좀 잘 나갈 때 막 테레비 보고 막 10,000원, 15,000원 뭐 아프리카 어린이 그걸 막 했어요.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통장 잔고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한 군데는 끝까지 그걸 갖다가 밥 먹으려고 결제하려고 돈이 없어. 아까 10,000원만 있었는데 빠져나간 거야. 24시간 언제 빠질지 몰라. 낮에도 빠지고 새벽에도 빠져나가. 기습이야. 순간 화가 나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밥 먹으려고 남겨놓은 10,000원을 빼가? 당장 전화해서 막 싸우고 싶어요. 예고도 없이 빼가. 근데 한 몇 초 더 생각합니다. 자극이 왔고 반응 사이에 공간이 양기수는 우주니까. 생각하면 맞아.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그래. 어차피 내가 그 뭐라 그럴까 현실적으로도 10,000원 때문에 전화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또 좋은 얘기 안 나와요. 그게 10,000원 그게 만약 100만 원 1000만 원 몰라도 10,000원 가지고 내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데 가치가 있나? 이미 끝난 거고 돌려받기도 웃고 우습고 그러다 보면은 그래 누군가 10,000원 받아 잘 살아라 이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야. 총균세 어제 또 틀어놓고 잤죠. 인류의 역사, 위대한 장군, 그리고 누가 더 더러운 환경에 살았나. 균의 총균세니까요. 균에 대해 세균입니다. 세균. 옛날 전염병 같은 거. 더러운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 산 사람들을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총균세, 고독한 낭독기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달라지니까. 수색이라고 써놨네요. 오늘 수색력. 이게 여기 바뀌었어요. 무슨 뭐 디지털 단지 어쩌고저쩌고. 어제 우산 며칠 전에 비 와서 우산 다이소 샀는데 어제
버스에 놓고 내렸어요. 맨 앞에 타가지고 기사분한테 처음 타는 버스라서 여쭤보다가 결국 놓고 내렸어. 우산 어디 없어.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진짜 새 거거든. 물론 5,000원이지만 우산 비싼 거 못 사요. 겁나서 하도 잊어먹어서. 우산은 장마철에 자주 잊어먹습니다. 신기하죠? 가장 필요할 때 잊어먹고 있어. 우리가 나이 들수록 노년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정말 책 보셔야 돼요. 아니면 유튜브 강의, 물론 책 보는 게 최고예요. 보면서 그 감상문이라거나 뭐라거나 그 노트에 적으면 더 최고입니다. 그건 산삼 500년근 드시는 거예요. 물구멍 같이 드시면은. 노후 준비. 노후에 우리가 따라오는 게 외로움과 고독 비슷한 얘기지만 불안이 옵니다. 불안. 이 불안을 갖다가 넘어서는 것은, 불안이 오든지 말든지 콧등도 안 끼는 것은 독서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상 독서하셔야 돼요. 재밌습니다. 처음에 저는 2009년도에 갑자기 하늘에 책이 뚱 떠 있는 거야. 그 전까지 책 쳐다도 안 봤어요. PC방 가고 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갑자기 하늘에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책이 뚱 떠 있는 거예요. 내 친구들한테, 야, 나 갑자기 책 보고 싶다. 저 하늘에 책이 떠 있다. 아, 진짜예요. 처음에는 이제 습관이 안 돼서 그래도 읽었어요.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책을 볼 때 그 행복감, 그 깨닫는 맛, 반성하는 맛 너무 좋아요. 정말 책 보셔야 돼요.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간의 신께서 인간을 욕망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재물 하나만 가지고는 더 불안해져. 오히려 돈이 생겼는데 더 불안해. 아예 없어. 에이, 맘대로 해. 돈이 내가 원하는 게 얼마 생겼는데 더 불안해고 더 채워야 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돈을 더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암세포하고 경계를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돈을 더 채우려고 할 때 암세포도 같이 이제 채워집니다. 그때 우리가 독서를 해버리잖아요. 더해서 울금까지 드시면은 돈도 벌고 건강도 찾고 암세포는 사라집니다. 독서 앞에 암세포는 설 자리가 없어요. 독서예요, 오로지.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유튜브니까 제가 깨달은 거. 자, 우리가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야 돼. 뭔가 서운해. 그럴 때는 고맙다, 감사해. 딱 두 마디만 하세요. 유일한 길, 돈을 받는 유일한 길, 서운함을 푸는 유일한 길은 고마워, 감사해. 하세요.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그 말을 뱉는 순간 상대에 대한 서운함이 조금 없어져요. 제가 해봤어요. 그리고 상대도 알아요. 인간인 이상. 내가 쟤한테 서운하게 했는데, 내가 돈을 좀 늦게 주고 못 갖고 있는데 고맙대. 양기수 유튜브를 끝까지 다 봤대. 느끼는 게 있어요. 느끼는 게. 빠르게 막 잔소리하고 막 닥달하고 했으면 저도 반항합니다. 내가 일부러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힘들어서 그런데 모텔 살고 건강보험료도 안 되고 지금 완전 개작살인데. 저 솔직히 극단으로 갈 수가. 근데 고맙대, 감사하다는 얘기는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얘기예요. 양기수 너 힘들지? 네가 나아지면 갚어. 아니면 얼마씩이라도 성의를 보여. 그게 다 고맙다, 감사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포되어 있습니다. 잔소리, 나는 잔소리 들어서 너무 행복해, 이런 얘기 없습니다. 고마워, 감사의 말 듣고 오히려 고맙다, 감사하다는 걸 느껴요. 더 가까워집니다. 제 경험 다 해봐서 그래요. 저 독촉하는 인간인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다 봤어요. 거기까지만. 거기서 더 붙이면은 길어져요. 없던 잘못도 생깁니다. 어제 제가 이제 범죄 드라마를 또 한 24시간 넘게 지금 잤으니까, 자답게 됐으니까 그래도 몸이 지금 어디 뻐근해요. 70대 부모가 40대 딸을 죽인 사건이 나왔어요. 어제 범죄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일요일 날 여기 11시 12시 안에 도착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누워있고 막 그랬습니다. 계속 그 똑같은 것만 강의 들어도 재미없어요. 뭐 종유세만 뭐
데일 카네기 인간 관계로만 들으면 재미없어요. 양념을 넣어줘야지. 자, 70대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40대 딸을 죽였습니다. 경찰에 잡히고 할아버지는 징역 5년, 할머니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럼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5년을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너무 작다 5년이, 어떤 사람은 너무 5년도 길다. 엇갈립니다, 반응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현병이에요. 그 양기수가 아까 법무부 장관 음주운전 그리고 판검사 해도 돼요. 사실은 경험 많은 사람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를, 배도 타본 사람이 타고 운전도 해본 사람이 운전해야지, 운전 경험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이왕이면 다 훔치면 경험해본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사람을 죽여보면 큰일 나죠. 그것은 경험도 뭐 좋은 경험을 해야지 뭐 이상한 경험 할 필요가 없죠. 이 조현병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치매라고 할 수도 있죠. 치매. 저는 나라에서 치매 환자만큼, 그리고 이제 몸을 못 가누는 환자만큼은 보호를 해야 돼요. 세금으로. 그분들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하셨고, 뭐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너무 의학이 발달해서 그냥 반강제로 오래 사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뭐 기초생활수급자도 해주고 뭐 해주는데, 치매 환자를, 조현병 환자를 가족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양기수가 왜 교주인가가 나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엊그저께 어떤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제가 중학교, 제 늦둥이 막내로 자랐다 했잖아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가 돌아가셨고, 저는 막내로 자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사실은. 형들은 다, 누나들은 객지에 있었고 저하고 어머니하고 작은 누나 셋이 살았어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사건이 있었어요. 집안에 우환이라고 하죠. 우환.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이제 군사인데 전주에 대학병원 참 비싸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원 오다가 말고 전화가 온 거예요. 학교로 전화 와서 가족 중에 어떤 분이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그럼 제가 이제 뭐 대하에서 직행버스 타고 이제 전주 시내 알지도 못해. 중학교 2학년이 뭐 전주 시내 가봤겠어요? 물어물어 이제 그 2학년,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뭐 대학병원 가서 뭐 할 거야. 그래도 갑니다. 가족이니까 가서 좀 잘 기억이 안 나요. 간 건 기억이 나는데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부터 우환이 있었죠. 그래도 이렇게 심성이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게 중요해 진짜. 늦둥이 막내는 사랑을 많이 받지만 그 나이에서 늦둥이 막내 다 좋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뭐 장남이 좋은 점도 혹시 있잖아요. 저는 사랑받은 걸로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래서 제가 치매 환자라고 할게요. 치매 환자 같은 분하고 몇 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 정신병 환자가 있으면요, 김병희 호재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지켜야 돼요. 실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어딜 못 가게, 어디 사건 저지를까 봐서, 뭘 깰까 봐서. 돌발이 너무 많아요. 돌발이. 잠자는 시간도 몰라요. 24시간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린 나이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뭘 깨 부수고 뭐 그러니까. 아니면은 고함을 친다거나. 저는 지금도 뭐 사실 그 나이 때는 초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늦둥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다 젊은데 우리 엄마는 할머니가
뭐 그런 것도 부끄러움도 약간 있었고 어린 나이니까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삼남 삼녀인데 제가 삼남 삼녀의 막내인데 그 형제 중에 두 분이 음독을 했죠. 음독을. 감사하게도 두 분 다 살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병원에 함께 있었죠.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알아요. 아, 치매 환자 5년 형량 준 것은 판사가 지혜로웠다. 나옵니다. 그 간혹가다 기사 나오잖아요. 뭐 70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죽였다. 10년, 20년 치매 병간 오다가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 했다. 그래서 못 죽고 잡혔다. 저는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10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제가 해본 결과 왜냐면 돌발 상황을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걸 10년을 어떻게 했대요. 만약에 제가 판사했다면 그 할아버지 아마 안아줬을 것 같아. 안아주고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한참 동안 안아줬을 것 같아요. 그 판결을 떠나서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치매 환자만큼은 나라에서 책임져 줘야 돼요. 다행히 제가 맨정신에 얘기하는 거예요. 술 먹고 얘기했으면 아침에 당연히 맨정신이지. 울그메키스 제가 문자로 넣어 울그메키스 사드세요. 문자로 1000명 정도한테 보냅니다. 근데 어떤 분들 갈 거 만나면 누나 울그메키스 사드시오. 아, 난 안 먹어. 아니면 가루 뭐 있어. 나 그런 얘기 정말 싫어해요. 이 양미수는 없어도 누가 뭐 사라고 하면 거의 100% 가까이 삽니다. 뭐 가격이 저렴한 거 10만 원 안 되는 거. 왜? 여자 빤스를 바르던 살 거예요. 선물 오면 되니까. 항상 저는 내가 필요 없으면 선물 오면 된다. 그런 게 머리에 박혀 있어. 그래서 제 입에서는 누가 뭐라고 할 때, 나 그거 집에 있어. 절대 그 얘기 안 나옵니다. 저는 그냥 자동으로 얼마야. 알았어. 이렇게 나가지. 그잖아요. 몇만 원, 10만 원도 안 되는데.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사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는 지인한테 말하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핑계 댄다는 거. 그때도 저는 반성을 해요. 아, 내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저 사람 눈에 저 몇만 원짜리를 안 사줄까. 그냥 몇만 원을 갖다가 그냥 달라기도 줄 수 있는 돈인데 그때 제가 저 사람을 욕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반성합니다. 매력을 키우자. 매력 자본을 키우자.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는요. 지금 매력 자본을 키우는 거예요. 계속 웃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습관이 돼요. 관상 완전히 웃는 관상으로 바꿔보려고. 이 자체로 저는 유튜브에서 엄청난 큰 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웃는 수행 자체로 저는 충분해요. 지금도. 일단 뭐 어떤 사건 이건 잡아봐요. 우리가 웃을 일이 생겼을 때만 웃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웃을 일이. 그냥 없을 무조건적으로 웃는 거예요. 사건은 관계없어. 즉 외부 환경에 영향받지 않겠다. 나는 웃는다. 어차피 외부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계속 생겨. 그냥 웃겠다 이거예요. 장자는 자기 마누라가 죽었는데도 웃었어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걸로 웃어야 돼. 저는 너무 좋아요. 웃는 수행에서. 그리고 웃으면서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인상 쓰며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웃어야 돼요. 다 이뻐 보여 웃으면. 그잖아. 우리 다 이뻐 보이잖아. 아프리카 어린이들 막 하얀 이만 보이고 웃잖아. 그 환한 미소 정말 예뻐요. 근데 그걸
아, 저 사람 저렇게 인상 쓰니까 꼴불견이구나. 웃으니까 야, 진짜 아프리카 진짜 완전 없잖아요. 없어도 이렇게 웃으니까 있어 보이고, 아, 제일 행복해 보이고, 제몰로는 암세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미소만 있을 뿐이야. 미소가 다 이겨요, 사실은. 오만 가지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죠? 생각이 찾아오면은 냅두세요. 맞아. 생각이 찾아오. 생각은 귀빈입니다. 뭐 그걸 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 맞아. 그 생각이 당분간 찾아올 거야. 찾아오면 근데 감사하기도 싫은 우리 망각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또 잊혀져요. 헤어진 연인 여인 처음에 생각납니다. 많이 생각나요. 근데 이제 자꾸 안 만나다 보면 생각의 횟수, 시간이 줄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그 능력 안 줬으면 큰일 나요. 못 잊어서. 그죠? 오늘 유튜브 제목을 뭘로 할까 생각 중인데, 그럼 제가 그때 가서 생각하고, 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진짜 유튜브에서 안 하려고 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냥 했습니다. 기분도 그렇고 해서. 많은 저도 참 사연이 있었죠. 근데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무조건 웃으세요. 웃으면 됩니다. 평온한 표정. 옛날에 그 한국요리 최태섭 회장님을 제가 섬겼어요. 아마 그 한국요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군산에 공장이 있다고 했고, 그 아마 지금 살아계시다면 100세가 넘었을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섬겼으니까 지금 벌써 뭐 3, 40년 됐죠. 그분이 이제 사우나에 오시면은 얼마나 제가 손기술이 좋았으면은 일부러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20대 때. 세계 최고의 손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 계통에서는. 뭐 은행장님들도 섬겼지. 뭐 웬만한 기업인들 제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그게 기술의 힘이에요. 그 회장님 오시면은 정말 표정 온화해요. 지금도 제가 노트에 써놨어요. 최태섭 회장님. 왜? 제가 뭐 힘들 때 그분 표정을 떠올리려고. 온탕에 계실 때도 표정 너그럽고, 제가 일할 때도 눈 감고 너그럽게 계십니다. 그분이 사위, 자기 회장님 따님 남편 사위, 그 사위분도 옛날 제일은행 엄청 높으신 분이에요. 제가 제일은행 은행장님, 상무님, 나중에 전무님 됐다고 알고 있는데 두 분을 다 섬겼죠. 아마 두 분은 살아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은행장님은 살아계실까 아마. 워낙에 술 담배 안 하시지, 운동 열심히 하시지. 같은 양기수, 같은 가운데가 기자가 들어갑니다. 온화한 표정. 그 최 회장님의 그 표정은 책 100권 읽은 거 못지않아요. 그래서 노트에 적어놓았어요, 실제로. 짠! 오늘도 주황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오행 누교 교주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